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오늘은 C5 칸디다증의 바이오필름을 제거하여서 장을 디톡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속에는 어떤 유해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산으로 살균 소독시켜서 소장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위산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고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면 외부 병원균이나 진균이 소장에서 과잉 증식하게 되는데요. 이를 소장 내 세균, 진균, 과증식증, C5, C4라고 합니다. 이 증상으로는 가스가 차거나 복부가 팽만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 만성적인 설사나 변비, 그리고 질염 등이 있습니다. 아니, 장내에 유해균이 있다면 유산균제 먹으면 해결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내에 과증식한 세균, 진균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면 바이오필름 같은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호막이 생기게 되면 이들이 잘 죽지도 않을 뿐더러 점차 세력을 확장시켜서 감염 부위를 넓혀 나가게 되죠.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이빨 안 닦으면 치아 표면이 미끈미끈하잖아요. 이 충치균이 증식하여서 만든 세균막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되면 잘 안 없어져요. 물로 가글인해도 그대로죠. 칫솔질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없애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배수관 같은 세균막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로 녹여서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은 칫솔질을 할 수도 없고 화학물질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디톡스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질환인 거고요. 이제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3단계 장 디톡스 솔루션을 잘 따라주시면 상당히 회복이 가능하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거예요. 식단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건강 식단이어야 하고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빼야 합니다. C5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을 위한 C5 다이어트나 저포도매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실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이 균들이 좋아하는 건 빼고 얘들을 굶기면서 우리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건강에 좋은 식단 먼저 짜주시고요. 뭔가 먹었는데 속이 불편하다. 그런 음식은 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몸에 좋은 식단 구성해 주시고, 두 번째, 속이 불편한 음식은 제외하라. 이렇게 본인의 장 상태와 건강 상태에 맞게 식단을 개선시키면 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가 본격적인 단계입니다. 장 디톡스 단계. 이 단계가 핵심이에요. 바이오필름을 벗겨내서 유해균을 죽이는 단계입니다. 여기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필름 제거제, 두 번째는 천연 항균제, 세 번째는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은 이렇게 바이오필름 속에 숨어있는 균이 있는데 바이오필름을 녹여서 없애버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필름 속에 숨은 이 균들을 없애버리는 폭탄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필름을 도려내는 게 이 셀룰레이즈예요. 야채 채소에 많은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 이 셀룰레이즈가 바이오필름의 다당체를 분해시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세균을 없애버리는 폭탄, 이게 뭐냐? 베르베린, 운데실렌산,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와 같은 천연 항균제입니다. 제품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바이오필름 제거제, 천연 항균제,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세 가지를 2에서 4주간 공복에 복용하시게 되면은 바이오필름도 없애고요. 나쁜 병원균과 진균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상황은 식후에 복용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바이오필름 제거제는 일종의 소화 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면 음식물 분해에 다 써버리고 제 역할을 못합니다. 공복에 드셔야지 노출된 바이오필름을 녹여서 없애고 이때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하는 베르베린이나 운데실렌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나쁜 유해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드셔야 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2주에서 4주를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다 보니 속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조절하시면서 속이 편해지는 그 시점까지 2주에서 4주 내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능의학하는 병원에서는 처방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세균을 없애기 위해 리팍시민 성분의 제품을 쓰기도 하고 진균을 없애기 위해 아졸게 항진균제를 쓰기도 합니다. 이건 원장님의 처방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필름도 없애고 유해균도 없앤 후에는 죽어버린 장의 기능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장 점막과 장내 세균총을 회복시켜주는 글루타민과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를 진행하면
장 점막도 얇아지게 되고요. 유해균만 아니라 다른 장내 균총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살리려면 장 점막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 몸에 좋은 유산균도 보급해야 하죠. 장 점막 회복을 위해서 글루타민을 드셔야 하고요. 장내 세균총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드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제품을 드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공복 복용이 좋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단 개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장 디톡스 단계, 핵심 단계 진행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장 점막 회복 단계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 과정을 나눠보면 몸에 좋은 음식 구성을 해주시고 장에 불편한 음식들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이오필름 제거제와 천연 항균제,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세 가지를 공복이 2에서 4주간 복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장 점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글루타민과 유산균제 4에서 8주간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장 디톡스 솔루션 3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평소에 장이 너무 불편했고 유산균제를 먹어도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단계를 따라 주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단계를 그대로 잘 실천을 해주시면 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